안녕하세요. CCTV 카메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CTV는 설치 목적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보편적인 걸 설치할 수 있겠지만은 이 카메라 특성이라든가 이런 종류에 대해서 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좀 더 좋은 환경의 카메라를 선택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종류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메라는 그 영상 전송 방식에 따라 가지고 아날로그 카메라하고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으로 나뉩니다. 이 지금 아날로그 카메라하고 이 네트워크 카메라인데, 아날로그 카메라하고 네트워크 카메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날로그 카메라는 이 끝에 이러한 이 컬러로 할까요? 끝에 이러한 형태의 BNC 단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 BNC 단자. 그리고 이 네트워크 카메라는 우리로 치면 인터넷이 잭 꼽는 RJ45 포트를 꼽을 수 있게끔 이렇게 형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아날로그 카메라는 끝에 단자 처리가 되어 있고 BNC 단자 처리가 되어 있고, 네트워크 카메라는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 인터넷 잭 꼽듯이 그런 형상의 포토가 카메라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관상으로는 두 개를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케이블은 이 아날로그 방식하고 네트워크 방식은 완전히 틀립니다. 아날로그 방식을 쓸 경우에는 이 동축 케이블하고 그 다음에 복합 케이블,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동축 케이블은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외피 쉴드선하고 이 심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영상 쉴드선이고 이게 영상선인데, 이걸 통해서 영상을 전송하는 그런 이 케이블입니다. 이걸 동축 케이블이라고 HFBT OC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종류의 이 케이블을 많이 썼었는데,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카메라가 발전되면서 요즘은 거의 안 쓰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합 케이블. 왜냐면은 CCTV는 전원을 이렇게 공급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 위에 동축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전원선을 별도로 넣어줘야 합니다. 요즘은 장비가 있어가지고 이 동축에다가 전기하고 영상을 같이 전기를 태워서 보내고 그 다음에 영상을 받아오는 그런 장비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나선을 썼을 경우에는 별도로 장치가 없을 경우에는 별도 전원선이 같이 가줘야 합니다. 전원선이 이렇게 같이 가야겠죠. 근데 이제 그러한 단점을 이렇게 보완하기 위해서 복합 케이블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이쪽 전원선 두 가닥하고, 그러면 여기 영상선, 여기 실드선, 이 두 가지, 이게 지금 네 가닥인데 이 두 개에다가 DC 전압을 태워 보내고, 통상적으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DC 12V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두 선에다 영상을 이렇게 갖고 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CCTV 복합 케이블이라고 하는데, 이 복합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선이 얇고 특성이 좀 작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주로 권하는 게 30m 이하, 30m 이하의 그런 그 포설 거리를 갖는, 그러니까 카메라와 장비와 거리가 30m 이내를 사용하는 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BNC는 끝단이 이렇게 BNC, 이 동축 케이블은 지금 끝단을 이렇게 BNC 커넥터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하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끼워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특징이라고 하면은 끝단에 BNC 처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장비가 전원을 실어보내는 그런 장비가 없을 경우에는 별도 전원선을 또 포설을 해야 한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위에 아날로그 카메라 방식은 기존에 좀 많이 사용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네트워크 방식으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카메라가.
이 네트워크 카메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IP 카메라라고도 합니다. 영문으로 인터넷 프로토콜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저희들이 쉽게 얘기해서 이 인터넷선을 이용해서 영상을 쭉 받고 그 다음에 전원도 공급해주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으로는 이 케이블은 카테고리 5 UTP 그 다음에 UTP 카테고리 6를 많이 쓰는데 여기는 이제 장점이 뭐냐면은 이 케이블 한 선에다가 이 전체적으로 이 전원도 보내고 그 다음에 영상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토탈 이 네 가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데이터 전송용으로 쓰이는 거는 네 가닥을 쓰고 네 가닥 아니 4페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8가닥인데 네 가닥은 영상 전송용으로 쓰고 네 가닥은 전원 공급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 UTP는 한 가닥이면은 영상에서부터 전원을 공급해 주는 것까지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부수적으로 이거를 쓰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녹화기 자체가 여기 아날로그 카메라 같은 경우는 녹화기를 DVR이라고 하고 이 네트워크용은 MVR이라고 했는데 MVR에 별도 전원을 공급해주는 그런 포트가 있고 만약에 그게 없다고 할 경우는 PoE 허브라고 있거든요. 파워 오브 이더넷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전원도 공급해주고 영상도 갖고 오는 그런 장치인데 그걸 써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UTP 케이블 한 가닥 한 선으로 다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끝단을 보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인터넷 잭하고 똑같습니다. 하는 방식도 똑같고 이거를 이쪽 카메라 이쪽 이 포트에다가 꼽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날로그 카메라하고 네트워크 카메라의 틀린 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작업이라든가 뭐 좀 더 요즘은 네트워크가 워낙 장비가 좋아져 가지고 그냥 선 처리만 해서 꼽으면 나올 수 있도록 돼 있어서 네트워크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확장성도 좋고 그 다음에 사용하기도 좋고 노이즈도 거의 없고 이제 아날로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특성을 많이 타기 때문에 화면 영상이 찌그러짐이라든가 이런 노이즈도 주변에 전기가 흘러가는 그런 자장에 따라 가지고 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영상 왜곡이라든가 노이즈가 많이 탑니다. 근데 네트워크 카메라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요즘 뭐 가격도 많이 싸져서 네트워크 카메라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카메라 형상에 따라서 카메라 종류가 어떻게 나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일반 사무실이라든가 기타 다른 실내 장소에 보면은 이런 카메라 종류들을 많이 볼 겁니다. 이게 이제 돔 카메라인데 가장 널리 사용되고 그 다음에 이 렌즈는 가운데 하나 있는데 겉에 이 까맣게 보이는 게 사방면 이 앞뒷면 좌우면에서 보더라도 이 까맣게 처리되어 있다 보니까 렌즈가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게끔 되어 있죠. 일부러 이제 그게 렌즈 방향이 어딘지 모르게끔 그렇게 까맣게 처리하고 이 캡 자체도 투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렌즈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어느 방향 그러니까 좌우 앞뒤가 어느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전에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돔 카메라는 실내에 많이 사용되고 그다음에 뷰렉 카메라 이런 형태의 이제 막대기 영상으로 생긴 걸 뷰렉 카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외에 설치돼 사용하고 이거는 실외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들이 실내에 이런 뭐 비상등이라든가 기타 전등이 이런 게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적외선 램프가 없는데 요즘은 적외선 램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내인데 어두운 곳이다라고 하면은 이쪽에 이 적외선 램프가 이것처럼 이 아래처럼 이렇게 적외선 램프가 이게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그걸 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실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저녁 되면 어두운 장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 렌즈 주위에 적외선 램프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실외 설치 시, 그리고 이제 방수가 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방수는 뭐 보면은 IP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카메라 그 사양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6 그 다음에 뭐 67 이렇게 되어 있는데 66 정도만 사용하더라도 방수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수한 경우 빼놓고서는. 그래서 실외에 카메라 설치할 때는 거반다 방수가 잘 돼 있는데 어찌됐든 이 방수 등급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차량서 보면은 그게 다 제품 스펙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 블랙 카메라는 실외에 설치한다. 그리고 이제 PTZ 카메라. 저희들 왔다 갔다 교통 그런 그 도로에 이런 카메라들 많이 보실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좀 크기가 좀 큰 사이즈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PTZ 카메라라고 해서 펜, 틸트, 줌 이게 이제 그 약자인데 이 상하 좌우가 전체 좌우로는 360도를 회전할 수 있고 이게 틸트 이건 뭐 이 제품 제조사에 따라서마다 좀 틀린데 45도 이내일 수도 있고 이게 이 상하를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하로도 움직여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는 360도가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부분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방법용으로나 그 다음에 요즘 관제실이 있거든요. 대부분 시도에 보면은 모니터링 하는 관제실이 있는데 관제실에서 관제하는 직원들이 이거를 돌려가면서 뭐 주차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렇게 발각될 시에는 차 번호도 확인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원격으로 다 조정하고 합니다. 네트워크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줌 뭐 32배까지 되는데 그 줌 기능을 이용해서 땡겨서 그 불법 주차하는 카메라 차량 번호를 확인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건 뭐 고가이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차량 번호 인식 카메라. 이 차량 번호가 이게 보면은 렌즈가 별도로 이 모든 카메라가 차량 번호를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제조사마다 차량 번호 인식 카메라라고 별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그 건물 출입구라든가 기타 아파트 아니면 필요에 따라 가지고 차량 번호를 확인해야겠다 할 때는 꼭 차량 번호 인식 카메라라고 해서 이거를 구입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일반적인 카메라 가지고서는 이 차량 번호, 차량이 그대로 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움직이는 그런 물체다 보니까 이런 전문적인 그리고 특화된 차량 번호 인식 카메라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카메라 화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일반적인 거 아까 이 큰 360도 되는 PTZ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줌이 뭐 32배 뭐 이렇게까지도 되는데 우리가 일반 상가라든가 가정집에 설치하는 기준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크게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3.6mm입니다. 그리고 뭐 6mm, 12mm 이렇게 있는데 2.9mm 같은 경우에 보면은 화각을 이렇게 보시면은 2.9mm 같은 경우는 렌즈 기준으로 90도까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지금 그림을 비교를 해놨는데 넓게 볼 수 있는 거죠. 90도. 카메라 위치에서 딱 봤을 때 여기에 이렇게 90도 이 안에 있는 이 90도 범위 안에 있는 사물들은 다 볼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좀 이렇게 넓게 보이잖아요. 저 지금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좌우에 있는 물건들이 이렇게
좌우에 있는 물건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넓게.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제품 그 스펙이라든가 구입하기 전에 제품 스펙에 보면은 뒤에 그 사양이라든가 그게 나와 있고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보면은 이쪽에 지금 요거는 3.6mm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2.8mm인지 2.9mm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그래서 내가 넓게 봐야겠다. 그렇지만은 지금 사람 기준에서 보면은 사람이 작게 보이고 얼굴이 인식이 잘 안 되잖아요. 이러한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물을 봐야겠다라고 할 때는 2.9mm를 선택하시는 거고 그 대신 가격도 조금 비쌉니다. 2.9mm가. 이제 3.6mm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각이 75도. 그 다음에 6mm짜리 같은 경우에는 50mm. 아니 50도. 화각이. 지금 보면은 이건 75도죠. 3.6mm는. 이게 가장 많이 쓰인다고 했습니다. 이게 3.6mm. 그 다음에 6mm 같은 경우는 50도. 점점 이 화각은 좁아지는데 물체는 사물은 좀 크게 보이죠. 그리고 12mm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사람 얼굴 인식이라든가 이거 표면에 이거 지금 글씨가 많이 크게 써져 있다고 할 때는 그것까지 인식할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2.9mm라고 할 경우에는 화각은 넓고 그러니까 멀리 보는 거 12mm 기준에서는 좀 가깝게 보고 좁게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9mm 같은 경우에는 화각을 넓게 보고 싶을 때 그림처럼 그 다음에 3.6mm는 그냥 보편적으로는 일반 회사에서 출시되는 것들이 3.6mm입니다. 이게 75도짜리. 그러니까 내가 선 자리에서 딱 75도를 기준으로 물체가 보인다, 영상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카메라 이 렌즈 기준으로 좌우 기준 75도까지 볼 수 있다. 그리고 6mm 같은 경우에는 50도 각도로, 그 다음에 11mm는 35도인데, 이 11mm 같은 것은 한 곳을 집중적으로 자세히 볼 때, 그리고 50도, 6mm 같은 경우, 이거는 좁은 골목길을 볼 때, 그 다음에 2.9mm는 화각을 넓게 보고 싶을 때.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 종류하고 거기 또 모양 형상, 그 다음에 화각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만 이렇게 설명드린 그 내용만 가지고서도 내가 카메라를 설치할 때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하시고 카메라를 선택하게 되면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설치해놓고서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닌데라고 하기 전에 이러한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어떤 카메라를 선택할지를 먼저 선정하시면은 설치하고 나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카메라 종류와 선택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